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상전과 효소를 할 시간입니다. 대상전은 이 풍계의 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상을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큰 틀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대상전입니다. 이걸 대상전이라고 상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건데, 은행인데, 이 은행이죠. 은행인데,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밝은 진리를 터득하면은 그것이 밖으로 바람처럼 스며 나오는 것이 이 가인께인데, 그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깨달은 것이 밖으로 바람처럼 분위기를 감화를 시켜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의 공부를 하고 깨달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께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말과 행동인데, 말과 행동은 바로 내 꾀에서 깨달은 밝은 진리를 깨달은 명명덕의 세계가 풍의 행동과 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상말, 풍 띄우고 자화 띄우고 출이 가인이니, 바람이 불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인이야. 자, 바람이 불로부터 나온 거는 전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뛰어난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유행을 일으킨 것도 바람이죠. 열정에 이어서 새로운 어떤 패션을 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음악 같은 음악의 작곡을 한다거나, 또 미술 같은 새로운 미술 기법을 한다. 피카소의 그 그림도 이 내면의 명을 통해서 풍을 일으킨 거죠. 피카소 그림 왜 유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피카소라는 사람은 이 재미있는 게 이 그림 속에서 전, 후, 그러면 좌우. 그림이란 것은 어떤 상태인지 전후 좌우가 정해지는데 저걸 깨어내, 저걸 깨버린 거죠. 저걸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림 속에서 전후가 막 뒤섞여 있고, 그러니까 노인하고 있어, 전문하고 노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공의 벽을 깨뜨려 버린 게 피카소와. 그래, 미술사에서 새로운 관점의 사고가 있는 거죠. 여기 영향 끼친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에서 시간, 공간이 휘어진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피카소가 영향 끼친 거죠. 그래서 이게 파괴된 건데, 이런 식으로 요즘 태풍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대에서 뜨거운 열기에서 태풍이 형성돼서 오는 것도 똑같은 거고, 실은 태풍이 와야만이 남해안 같은 막 뒤흔들어 바다 뒤집어져 가지고 생명을 새롭게 살게 만들어지거든요. 청소도 해주고 지고요. 그렇듯이 이 바람이라는 것은 출발이 뭐냐면 뜨거운 열기, 사람으로 말하면 내적 깨달음, 그거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 띄우고, 군자가 이철을 보고서, 이철을 터득하고서, 이철을 보고서, 은 띄우고, 유물이 띄우고, 행 띄우고, 유학이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 거죠. 깨달으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언어가 갖고 있는 시야가, 언어가 갖고 있는 깊이가 다르고, 그 행동 자체의 무게가 다른 거죠. 언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말에는 유물, 물은 실제가 있는 거야. 실체가 있는 거야. 말만 하면 물이 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허황되지 않다는 겁니다. 말은 허황된 말이 한마디로 실체가 있어. 물이 있어, 물이. 대상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그 말에는 실제적인 원리가 들어있다,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물이야.
그리고 행동은 한 번 어떤 행동하면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할다는 게 항상 이 불변의 원리죠. 이 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행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결국.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저 법 없는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사람이 하는 게 행동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다르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행동이 늘 한결같이 이어졌을 때, 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언행이 이렇게 실체가, 말에는 실체가 있고 행동에는 항상 믿음이 있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그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 각을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의식이 깨어 있어야만이 언행이 항상 확실할 거 아니야. 의식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내적 깨달음이 받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깨달음이. 내면의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늘 의식 깨있는 거죠. 요즘 모든 명상의 근본은 뭐냐면 이 의식이 깨있는 게 이게 바로 요즘 현대 와서 명상은 전부 이거죠. 명상. 의식이 깨어있으면 늘 자기가 깨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직관하고 있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늘, 언행에 늘 일관성이 있고 늘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우리 그 남명조식 선생이 성성자 타는 거 똑같은 건데 성성자의 그 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남명이 너 남명 깨어있어? 깨어있어? 자기 스스로 다독거린 거죠. 성성자. 방울 타는 거죠, 성성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 내면이 밝아져야만이 가능하고 또 깨어있다는 것은 그 깨어있는 만큼 언행이 늘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언행이. 이게 가인께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언행이 깨어있으면 집안에 가풍이 제대로 설 거고 부모님이 정말 최고다 할 때 집안에 가풍이 바로 서면 그러한 가풍을 통해서 국가의 체제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이, 행, 유황이 정말 중요한 거죠. 말에는 물이 있다는 실체, 물이라는 어떤 실체, 실제 존재하는 말은 실체가 없는 거 호황된 말이죠. 거짓말이고. 그렇지 않아요. 말이 실체 없는 게 전부 거짓말이죠. 호황되고. 말은 실체가 되고. 행동은 조 속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지. 행동은 항상 똑같아야지. 항상 이 항자는 이치가 바르다는 겁니다. 이치가. 똑같은 행동이 아니라 이치가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냐? 불변적인 시중이에요, 시중. 그 상황에 맞아가지고 늘 항상된 거지. 이게 항상되죠. 그래서 이게 상은 짧은 말이지만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자와 이 감화시키고 남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람은 자기 자와 내면의 불과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언행이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과 같은 밝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 바람을 타고 언행이 나오는 거죠. 그 바람을 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이치를 보고 군자는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전을 보겠습니다. 정가지 띄우고 보는 집안을 바르게 하는 근본은 재정 띄우고 귀신이니 그 몸을 바르게 하는 데 있으니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고 그 말하는 겁니다. 정신지 띄우고 도는 몸을 바르게 하는 도는 일은 띄우고 일동을 몸을 바르게 한다는 한마디 말 또는 한 가지 행동을 불가 띄우고 이하라. 시울이 짭니다. 이게 이자가. 시울이. 사람이 한마디 말을 뱉어내거나 하나의 행동할 때 쉽게 해서는 안 돼. 다시 말해 쉽게 한다는 것은 의식이 어두워졌다는 거거든.
의식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고, 행동 함부로 하는 거죠. 의식이 깨어있으면은 언행을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내다보고 하니까. 너 깨어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멍청하면 막 씹으는 거죠. 헛된 말 막 하는 거죠. 행동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과 시골이자 쉽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풍 띄우고, 자화 띄우고, 출지 띄우고 상하며, 군자가 봐, 무엇이? 바람이 불로부터 나오는 상을 딱 보고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보다 아까 지금 영향을 끼친 거, 모든 가마의 영향, 유행을 일으키고 또 바람이 있고, 지 띄우고, 사지 띄우고, 윤에 띄우고, 이치라며, 일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생각한 것들이 표출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암이라. 고 띄우고, 소원 띄우고, 필 띄우고, 유무라고, 소행 띄우고, 필 띄우고, 유학이라. 그러므로 말하는 바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 실체가 있어야 돼. 후황땡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돼요. 즉,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이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행하는 바도 반드시 항상됨이 있어야 돼요. 항상때는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시중인데 어떤 상황에 딱 맡기고 계속 논리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시중이 돼야만 항상된 겁니다. 그 상황에 맡겼고 그 논리가 다 이어져 가는 거죠. 물은 위 띄우고 사실이야. 말은 사실에 근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을 이루는 건다. 물이란 것은 사실이야.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실체가. 항은 위 띄우고 상도 띄우고 법칙이라. 이 항이란 것은 항상된 법칙, 떳떳한 법칙, 상도는 항상상 떳떳한 상자니까 항상된 법칙, 항상된 도합. 그리고 법칙이야. 그러니까 항상된 도와 법칙이란 건 뭐냐면 시중에 맞아야 되거든. 시중에. 법에 고착화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식 이 관습법이란 것은 상황에 맞게끔 판단한다 그러잖아. 상황에 맞게끔 흘러야 돼요. 덕업지 띄우고 저 띄우고 왜는 드날 저자죠. 덕업이 밖에 드러나는 것은 유 띄우고 언행지 띄우고 근어 띄우고 내안이. 그 언행이 말과 행동이 속에서 상가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자기 마음속에 수양된 만큼의 언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내적 수양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언행지 근언이라. 속에서 상감을 말미암는 거야. 그래서 언신 띄우고 행쓰면 말은 늘 신중하게 하고 행동이 늘 닦아가. 자, 행동이 닦아간다는 건 말을 뱉어낸 걸 실천한다는 건 닦을 쓰잖아. 말이 실체가 있다면 행동은 그 말을 실천하는 거죠. 이거 쉬운 게 아니죠. 말만 벙벙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행동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은, 행동은 아주 신중하게 딱 하고, 행동은 그 말을 닦아 나간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신정이 띄우고, 같이라. 그러면 몸이 늘 바르워져 가지고, 늘 바르게 돼서 집안도 잘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은익세니까. 자, 이게 바로 대상전의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육교사에 들어갑니다. 육교사인데, 이 초구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학자들마다 설명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역인데, 그냥 제 생각이 옳고 그리고 벗어나서 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일단 두 개 나눠서, 이거는 여인을 보고, 이건 남자로 봐가지고 여기서 좋겠다. 여인 중에 초구는 가치주와 며느리. 이거는 부인. 이거는 부인이기 때문에 모와 해당되죠, 모. 이거는 시어머니. 육사하면 시어머니.
그 육사는 자, 아들. 이거는 부, 또 남편. 이거는 할아버지. 시할아버지, 할아버지지. 이건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 조직 구조의 흐름을 갖다가 잡는 것이 제 생각엔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아까 주자는 달리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 주자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분마다 굉장히 달라. 여러 가지 다른 게니까 이게 제가 제 생각엔 이게 그냥 설명이 좋겠다. 자, 초구는 그래서 초구는 이 양료인데 양료가 양자리 아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초구는 뭐냐면 이 가인님께서 한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처음 시집 온 여인이 그 시집 와서 그 가문의 법도를 잘 배워가지고 그 삿됨을 전부 다 막아가지고 살면은 완전히 모든 살아가면서 이 집안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후회는 전부 다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한 띄우고 육아하면 회망이라. 자, 집안에서 막으면 이걸 유출해야 되는. 이 유추가 이 한자가 막을 한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바르게 탈 한자도 있어요. 배운다는 뜻도 있다. 배운다.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써요. 이거는 뭐냐면 집안에서 삿됨을 막으면 이 말이거든요. 즉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가문의 법도로 삿됨을 계속 막아가면 삿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잘못된 걸 그걸 막아가면 이 시집 온 여인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후회가 없앤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 가문의 가풍을 익히면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하세요. 이 시집 온 여인이 시집 온 가문의 가풍을 익히면 이 유자는 어떤 게냐면 논어에 제일 처음에 유인이 원방내 이렇게 하는데 이 유자인데 또 요런 현대 중국어에서는 유자가 접두사라서 해가지고 어떤 사람 이 뜻이 유인이. 그래 이 유자는 불특정한 대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 유가도 그냥 어떠한 집안 보편적 집안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현대 중국 요런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논어의 제일 1장에 하기편 제일 장에도 유인이 자원방냄 할 때는 벗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특정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그 집에서 그 가문에 시집 와서 그 가문에 예법이 있는 것으로서 막아 나가면 끝내 후회가 없다. 즉, 제가의 근본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흘러가는 제가의 근본 원리죠. 자, 이걸 전에 보면 더 상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초는 가도지 띄우고 시라. 집안 도의, 가도의 시작이야. 하는 위 띄우고 방안 띄우고 법도라. 막을 한자죠. 법도를 막는 것을 잃은 것이라. 그래, 법도로, 그 집안의 법도로 삿된 것을 막는 것, 유추에 삿된 것을 막는 것을 잃은 것이라. 치기 띄우고 유가지 띄우고 시에. 그 가문의 다스림의 시작에는, 그 가문을 다스리는 시작에는 능이 띄우고 법도 띄우고 위지 띄우고 방안이면 법도로서 막는다, 막게 되면, 위자 대리자를 막게 되면 즉 띄우고 부지어 띄우고 해라. 그러면 후에 이르지 않으려. 치가자는 치오 띄우고 중인자라. 치가라는 것은 중인을 다스리는 것이니 구 띄우고 불안 띄우고 이 띄우고 법도면 만약 법도로서 막지 않으면은 즉 띄우고 인심 띄우고 유방하여 사람의 정이 방탕한 데 흘러가. 사람의 정은 늘어지기 쉽다는 거야. 늘어지기 쉽다는 거야, 방탕 흘러. 그래서 필 띄우고 치어 띄우고 유하여 반드시 후에 있는 데서 이르러
실 띄우고 잔유지 띄우고 사고 난 띄우고 남녀지 띄우고 별어요. 그래서 어른과 언니, 장유의 차례도 없어지고 막 대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도 어지러워져서 상 띄우고 은희, 해 띄우고 윤리하여. 그래서 은희도 상하고 부모 자식 간 은희도 상하게 하고 또 윤리도 해치게 돼서 무소 띄우고 부지라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어서 대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르지 않은 바가 없어서 능히 띄우고 법도 띄우고 한지 띄우고 없으면 능히 법도로서 처음에 그 초기에 딱 맞게 된다면 적 띄우고 무시라 이런 일이 없게 돼. 없을 못해 있다. 이런 일이 없게 돼. 고 띄우고 회망이라. 그래서 후회가 없어진다. 후회 없은 거라. 구는 띄우고 양명지 띄우고 제라. 구는 양명한 제준이 능 띄우고 항이 띄우고 가자로 돼. 그 가문을 갖다가 방비할 수 있으면 돼. 불은 띄우고 무해자는 후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군거 띄우고 필유해니. 참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무사람이 있는 가족이 갈 때는 반드시 후회스러운 일도 있어. 세상 살아가가. 그래서 이능 띄우고 항구로 늘 그것을 방비하는 까닭으로 막 없앤다는 거예요. 늘 어떤 일마다 늘 대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늘 방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상활. 유 띄우고, 한 띄우고, 유가는 지 띄우고 미외라. 자, 집안에서 법도로 잘 막는다는 것은 뜻이 시집온 초기에 내가 시집 와서 잘 살겠다 하는 그 초기의 뜻이 변하지 않아서 잘 된다는 거예요. 시집 왔으니까 이 집안에 잘 살아야겠다는 그 뜻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 가풍이 쉽게 전달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을 볼게요. 한지 띄우고 시는 처음에 막는다는 것은 가인 띄우고 지이 띄우고 미 띄우고 변동지 띄우고 저희라. 가인들의 지이가 뜻이 아직 병원하고 움직이기 전이니 변화 안 할 때니 정지 띄우고 미 띄우고 유산 띄우고 병동이 띄우고 한지면 그 바른 뜻이 유산하고 흩어지고 변동하지 않았을 때 막으면은 적 띄우고 불상 띄우고 은하고 불실 띄우고 의하려니. 그러면은 은혜를 상하지도 않게 하고 의리를 잃어버리지도 않게 되는데 가정지 띄우고 세이라. 이것이 바로 처가지. 집안의 처하는 바로 집안의 처신을 잘한 자야. 시 띄우고 회망이라. 이 때문에 후에 리우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변 띄우고 이후 띄우고 치면 뜻이 변함. 그런 후에 다스린다면 적 띄우고 소상 띄우고 달아. 그러면 서로가 다치는 바가 많아. 가풍의 뜻에 딱 변화나 지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스리면 이 문제가 된 거다, 이미. 찌직 먹고 사오고 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내 띄우고 유해라. 이러면 후회가 있기 때문에. 자, 6위는 어머니 자리, 어머니. 집안의 기둥이지, 기둥. 이 어머니는 음자리 음이 있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요즘 달랐지만 옛날 집에 보면 대개 어머니는 자식들 뜻 또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가족의 뜻을 따르면 자기는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 가족을 전부 다 먹여 살려요. 그게 어머니. 그러면 전 과목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면서도 전 가족을 화목하는 게 바로 6위의 자리예요. 자, 보면 6위는 무유 띄우고 수요, 재중 띄우고 개면 정길이라. 자, 이룰 숫자. 이루는 바가 없어. 자기 주장을 이루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는 바가 없어. 그러면서도 재중, 집안이 있으면서, 이 중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집안이 있으면서, 괴자는 먹일 괴자, 음식 괴자예요.
밥식자의 귀할 귀자 아니에요. 밥식자 귀할 귀자. 가장 귀한 밥이죠, 그게. 그러니까 집안에 딱 있는 모든 사람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제중, 집안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먹여주면, 그러면 이 어머니는 정해서 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제중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 주장을 안 하면서 모든 가솔들, 심지어는 제사부터 손님 오는까지 전부 다 집안에서 다 먹여주는 거예요. 모든 손재들이 집안에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 어머니 덕분이야. 제중계기 때문에 다 사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전을 볼게요. 인지 띄우고 처가에 사람이 집안에 처음에 재 띄우고 고륙 띄우고 부자지 띄우고 가나요. 고륙과 부자의 사이에서 집안이 고륙 사이에 있어서 대솔 띄우고 이종 띄우고 승리하고 대체로 정으로서 예를 이겨요. 정 때문에 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이 지나서서 승리하니까 예를 이기니까 예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정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또 이은 띄우고 탈리라. 부모 자식 간에 또 은혜 베푸는 게 많아가지고 그 의리조차 뺏어버린 거야. 떳떳한 도리조차 뺏어버린 거야. 유 띄우고 강립지 띄우고 이는 강하게 서 있는 사람은 정릉 띄우고 불이 띄우고 사에 띄우고 실기 띄우고 정리라. 능히 그 사사로운 사랑으로서 이 사에 사사로서 그 정리, 실기 정리, 그 바른 이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라. 예. 고 띄우고 가인계는, 그러므로 가인계는 대여 띄우고 이강 띄우고 있으니 이 가정의 계기 때문에 가인계는 대여, 큰 줄기가, 큰 개념이, 대여는 큰 줄기, 큰 개념이죠. 큰 개념이 강으로서 선을 삼는 거야. 가정은 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논리로서 가정을 끌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엄군이란 말이야, 엄군. 엄한 리더 있어야 된다, 집안에. 초, 삼, 상이시라. 양요, 초요와 삼요와 상요가 이것이라. 육이 띄우고 이 띄우고 음유지 띄우고 제이 띄우고 거여요. 육이는 음유의 재질로서 유에 거해가지고 불능 띄우고 치어 띄우고 가자이라. 가정을 이 다스리지 못함이라. 고 띄우고 무유 띄우고 순이.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바가 없다고 했으니 무 띄우고 소위 이 띄우고 가이라. 하는 바에 감이 없어. 이 자리는 자기가 하는 바에 가한 것이 없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부이 띄우고 영웅지 띄우고 제로. 대저, 영웅의 제조로도 사람 뛰어난 영웅의 제조가 있는데도 부자는 역시 바로사 강조법이죠. 상 띄우고 유약 띄우고 애정이 띄우고 불능 띄우고 자수자의든 전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런 영웅도 오히려 정에 그 정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정이란 그 자식에 대한 정과 부부란 정과 사랑에 빠져서 불능 자수라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있거늘 말이죠. 그럴 때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항 띄우고 유약지 띄우고 이니 하물며 유약한 사람이 기 띄우고 능성 띄우고 처자지 띄우고 정화 능히 그 처와 자식의 정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여의지 띄우고 제는 이와 같은 제주는 약이 띄우고 부인지 띄우고 도면 적 띄우고 그녀라. 만약 부인의 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머니처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의사를 끌어안고 도와주면 그것이 뛰어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띄우고 유약 띄우고 처 띄우고 중령은 유와 부드럽고 순으로서
중과 정에 처하는 것은, 이효가 중과 정이니까 중과 정에 처하는 것은 부인지에 띄우고 돌아. 그래서 부인에 돌아. 그래서 고 띄우고 재중 띄우고 계면. 그러므로 집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보게 해주면은, 그러면 덕 띄우고 덕기 띄우고 정이 띄우고 기라. 그러면 그 발음을 얻어서 기람이 되니 부인은 거중이 띄우고 주계자이라. 집안에 거하면서 먹여주는 주인공의 자리라. 고운 띄우고 중계라. 그래서 집안에서 먹여준다고 했다 이거죠. 자, 상활. 유기지 띄우고 길은 순이 띄우고 손자일세. 유기의 기람은 무사람들한테 순종하면서 늘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뜻을 받들어 순하면서, 그러면서 늘 자기를 내세워 겸손하겠다. 이게 어머니의 모친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순이 손은 어머니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구삼. 구삼은 이게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 강한 자리예요. 강한 자리. 그런데 이 강한 자리에서 가인께서는 이 강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같은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이 시어머니가 가족들한테 위험을 갖고 그 위험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면은 뭔가 사람들이 엄하면서 아주 거북스러워 느끼지만도 끝내는 길하지만도, 그러나 희낙낙거리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거 좋다 그러겠으면 이러면 가문의 틀이 깨져가지고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중심이 딱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바깥에 어른들이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가풍을 잡는 그런 자리인데, 시어머니 그 가풍을 잘 잡아주면은 제일 처음에는 듣기 싫은 소리지만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집안의 가풍을 잡는 사람으로서 뛰어남을 바라지만도, 그렇지 않고 희낙낙거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 한 거예요. 자, 구삼은 가인이 학하니 회려나 기라리라. 가인이 아주 엄하게 하니, 아주 가인들에게 엄하게 하니, 유해나, 이 회자는 뉘우칠 회 후야 회자고 여자는 엄할 여자입니다. 엄함에 뉘우치나, 사람 이 엄함 때문에 이 가문들이, 가족들이 무언가 뉘우치는 게 있으나, 그러나 끝에 가서 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가문의 틀을 잡으면은 그 전보다 뉘우치고 엄한 게 한 데서 닥닥거리면서 막 뉘우친 것도 하지만 끝내 가서 길한 거야. 그런데 반대로 여자 띄우고 희면 정린이라. 그래 여자가 돼서 희희낙낙, 여자와 자식이지. 여자와 자식에 대해서 희낙낙거리면, 희낙낙하면 대충 막 넘어가 잘 때려 하려면, 그러면은 끝내 가서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에 첫 계절 볼게요. 첫 계절은 뭐냐면, 학항은 미상 띄우고 자의. 이 정의천 선생도 그 당시에 학학이라는 것은 자의의 뜻을 상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학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천하의 이천 선생도 이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상이랄 때. 한 점 할게요. 연이 띄우고 문이 급 띄우고 음이 띄우고 관지하면, 그러나 급은 뭐뭐와 뭐뭐이죠. 영사 명사 이어진 거죠. 문이와 음이로서 관지 본다면은 여 띄우고 오오 띄우고 상규라. 오는 시끄러울 자, 근심할 자인데 오오와 더불어 서로 유가 되고, 우약 띄우고 급속지 띄우고 이라. 또한 급속 빨리 한다는 뜻과도 같음이라. 구삼이 제 띄우고 내꾀지 띄우고 상하여 내꾀 위에 있으면서 주치어 띄우고 내자라. 속에, 즉 안을 다스리는 주장되는 자야. 이 안을,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 다스리는 바로 주인공이야. 이 양 띄우고 그 양이 띄우고 부중하니, 양으로서 강에 거했는데 중은 아니야. 중은 2와 5회밖에 없으니까. 수 띄우고 득중이 띄우고 과호 띄우고 관계라.
중은 비록 중은 정은 얻었지만 정위 바른 자리는 얻었지만도 강에 가한 자라. 그래서 내치 띄우고 과강적 띄우고 상어 띄우고 엉기라. 그래서 속을 다스리는데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엄하고 급하면 상할 수 있어.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 시어머니여서 고 띄우고 가인 띄우고 호호연이니 그러면 가인들이 굉장히 엄하게 느끼고 있으니 치가 띄우고 과함이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지나치게 엄하면은 불능 띄우고 무상이라.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고필 띄우고 회어 띄우고 음연이. 그러므로 반드시 그 엄함에 뉘우치게 되니 고륙은 은승이언을 고륙이란 것은 은혜가 늘 이겨. 고륙이기 때문에 그 베푸는 것이 절제하는 늘 이긴다는 거야. 은강이라. 그래서 그 엄함이 좀 지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집안에서는. 고 띄우고 해라. 그러므로 후회란 거야.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상활. 그쪽에. 가인 띄우고 학학은 미실야오. 부자 띄우고 희는 실 띄우고 가질라라. 집안 사람들이 엄하게 하는 것은 미실야. 그 가문의 법도를 잃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엄하게 하는 가문의 법도를 잃지 않은 것이고 여자와 자식들이 희낙낙거리는 것은 바로 가문의 절도를 잃는 것이야. 그러니까 전복해 수 띄우고 학학이나 띄우고 치가지 띄우고 도예. 비록 학학하나 집안을 다스리는 도예는 미유 띄우고 심실이니 심한 잘못이 되진 않고 약 띄우고 부자 띄우고 희면 만약 부인과 남자들이 자식들이 희낙낙거리면 시무 띄우고 예법하여 이는 예법이 없어가지고 실가지 띄우고 전이니 가문의 절도를 잃었으니 가 띄우고 필란이라. 이 가문이 반드시 어지럽게 돼. 그래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시어머니는 좀 가문을 엄하게 다스려. 할머니는 사랑 때문에 치우치기 쉽다는 거야. 자, 육산대 부가인데 이 부가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전체 가문의 화합에서 오는 부입니다. 집안이 부자는 것은 비록 조금 가난하더라도 집안 전체가 화합을 하는 것이 제일 부자인데 육산은 바로 집안 전체를 화합하게 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이게 보통 국가라면 재상자리예요. 재상자리. 국가는 재상자리거든. 그런데 이 가인께서는 남자 아들들이요. 이 남자 아들들인데 이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나 부모 말 잘 들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늘 집안에 소문을 나게 자꾸 그러면은 자연지 이 집안 자체가 부유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자식이 자르고 아버지 자르고 할아버지 자르니까 자식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공부하면 잘하지, 시험 보면 잘 보지, 사람들이 예의 잘 차리지. 밖에 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집안을 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바로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 자식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집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사 부간이 대길이다. 그래서 육사는 집안을 부유하게 하는 자리니 크게 길하다는 거야. 그리고 집안이 제일 잘 따는 것이 옛날 같은 요즘은 다르지만도 옛날 같으면 남자를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가서. 그 말랑 똑같은 거죠. 사람 칭찬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그 아래 그 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내용이니까. 상환할게요. 부가 띄우고 대길은 집안을 부유하게 해서 크게 길었다는 것은 순 띄우고 제이라. 자, 순정하면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순정하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가정의 뜻에 따르는 거죠. 이 순자는. 남자가 이 가문의 뜻을 잘 따라가서 제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죠.
아들로서 공부 잘하고 과거 시험 잘 보고 옛날 같으면 요즘은 출세하고 하는 건데 그게 부모의 뜻을 잘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죠. 그래서 이게 육사오라는 거죠. 그 전을 한번 볼게요. 이 띄우고 순손이 띄우고 거 띄우고 정연이 손순 아주 겸손하고 순함으로써 바로 정의에 가니 이 손순한 것은 뭐냐 가족의 뜻을 따른 거니까 부모님의 뜻을 딱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정의 자기가 자식으로서 바른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 정의 띄우고 손순이면 바르면서 그 자리에 바르면서도 손순하게 되면은 능 띄우고 보유 띄우고 기 부자라 비 띄우고 부자라 그러면은 그 가문의 부를 보유할 수 있고 그 가문의 부를 딱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지 띄우고 대기라. 그러므로 부가 집안은 부야에서 큰 기랍니다. 이거는 바로 구사오가 남자로서 이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옛날에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요즘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이 남편이면서 아버지인데 이걸 집안에서 왕으로 대표한 거예요. 왕자리니까 왕을. 이 유고가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 격자인데 이 격자는 지자고 통한다는데 이 지자는 지극할 지 이르르지 그러니까 왕이 남편이 집안을 지극히 잘 다스린다는 거죠. 전체 집안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왕격 띄우고 유관이 물률하여 기라리라. 왕이, 가장이, 남편이 집안을 지극히 잘 다스리니, 물률, 근심하지 않아도, 근심이 없는데도 다 기래. 리더가 전체 집안을, 전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 전체가 화합을 해가지고 근심이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가정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가정 전체의 길함을 이끌 생각은 바로 가장의 능력이다. 가정의 능력. 국가로 말하면 국가의 리더죠. 국가의 리더가 국민들한테 전체를 잘하는 것이 그 국가를 근심하지 않도록 길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하고 맞는 건데, 그런데 이 가인께 입장에 따지면 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 오느냐면 이게 수신에서 온다는 수신에서. 이 전을 한번 볼게요. 전을. 구원은 남이 띄우고 제외하고 남자이면서 바깥에 있고 강이 띄우고 처양하고 강함에서도 양에 처 있고 거존이 띄우고 중정하며 존위에 거하면서도 중하고 정하여서 이우 띄우고 기응 띄우고 순정 띄우고 은하고 또한 그 응이 유기에서 내에서 순하고 바르니 부인이 내 속이 바르니 치가지 띄우고 지정 띄우고 지선자라. 집안을 다스리면서도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잘하는 자라. 왕격 띄우고 유관은 왕격유가라는 것은 그 오 띄우고 거이라. 오로서 왕자리 군위에 거하는 것이라. 군이라. 이 오 띄우고 이왕 띄우고 언이야. 그러므로 왕으로서 말한 것이고 격은 지하라. 지극한 것이다. 그 코 띄우고 유가지 돌아. 격은 지하니 그 코 띄우고 유가지 띄우고 돌아. 바로 집안의 도를 지극히 하는 자라. 지극히 하는 자라. 부 띄우고 왕자지 띄우고 도는 대저. 왕자의 도는 왕의란 자의 도는 수신이 띄우고 제가라. 이게 중요한 거죠. 몸을 닦아서 집안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띄우고 천하 띄우고 제라. 집안이 바르게 돼서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라. 자고 띄우고 성왕이 옛날부터 성스러운 왕이
미유 띄우고 불이 띄우고 공이 띄우고 정가 띄우고 위번이라. 이것도 이의 위번이죠. 자기를 공손해가지고 자기를 공경하고 공손해하고 집안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지 않는 자가 없었어.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 이 공기인데, 이 공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를 공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손하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대 받들어 모으시면 잘 관리를 하는 게 공기입니다. 왜? 내 속에 진리가 있거든요. 내 속에 신이 내자고 있고. 자기를 공손히 관리를 해줘야만이 남도 자기를 공손히 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남이 자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손히 관리를 할 수 있어야만이 남도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공손히 하여서 그래서 가문도 바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서 근본을 삼지 않은 자가 없은 것이라. 고 띄우고 유가지 띄우고 도 띄우고 기지면 그러므로 집안의 도가 이미 지극해지면 즉불 띄우고 우로이 띄우고 천하 띄우고 치라. 그러면은 근심과 수고를 없는데도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져. 이 천하는 저절로 다스린 거죠. 물률이 띄우고 기라라. 그래서 근심하지 않아도 기란 것이라. 오 띄우고 공기 띄우고 의하고. 오는 밖에서 자기 몸을 공손히 하고 늘 자기 몸을 공손히 잘 다스려 하고 이 띄우고 정가 띄우고 은혜하여. 이는 안에서 집안을 바르게 하여서 내외 띄우고 동덕하니 안과 밖이 동덕 덕이 같으니 가위에 띄우고 치유로다. 가위 지극하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활. 자, 상활. 왕격 띄우고 육아는 육아란 것은 왕이 집안을 지극히 한다는 것은 교 띄우고 상해라. 이것도 정말 좋은 말이에요. 서로 사귀어가면서 집안들이 서로 사귀면서 서로 사랑한 것이야. 그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교상에는 집안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귐의 만남들이 손자와 할아버지와 손자, 부부, 형제 이 모든 관계들이 전부 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 누구냐? 아버지란 거죠. 그리고 어머니고. 이것도 전함의 교가 왕격 띄우고 유가지 띄우고 도자는 왕이 집안을 지극히 하는 도라는 것은 비지 띄우고 능 띄우고 사지 띄우고 순종이라. 이거 재밌는 말인데 지자는 다만 지자입니다. 부사 이 지자는 다만 지자. 다만 사지 지자는 가족이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이 말이죠. 지자는 대명사 가족들이죠. 사지에 하여금 사자니까 가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뿐만이 아닌 것이야.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가족들한테 오직 따라오라 해가 순종하게 하는 것이야. 그냥. 그건 아니란 거야. 자, 필 띄우고 치기 띄우고 심화 띄우고 성화바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교화시키고 정성을 전부 다 합하게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명령을 해서 가족을 화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이 확 바뀌고 아버지 잘해서 그리고 정성들이 하나 모아지는 거야. 자꾸 가족들 전체가. 그거 모아져서 부 띄우고 애기 띄우고 내자고 부 띄우고 애기 띄우고 형가요. 아버지는 그 안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전부 사랑하고 그 부인은 형자는 모범 형자입니다. 집안을 모범으로 만든 거 집안의 모범됨을 집안의 모범한 걸 사랑해가지고 교상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능 띄우고 여시자는 능이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문왕지 띄우고 비해라. 태사죠. 문왕지면 태사를 말해. 태사. 문왕이면 태사인데 태사고 이제 태사인죠. 약 띄우고 신수 띄우고 법리 띄우고 가 띄우고 미하면 만약 몸이 닦여지고 법이 서더라도 그런데도 집안이 교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미덕 띄우고 위가 띄우고 유가지 띄우고 돌아. 이것은 집안을 지극히 하는 도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집안의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교화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잘못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너 잘못해. 사장님 잘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상구. 상구는 이게 이제 할아버지인데, 할머니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집안의 아래에 있는 여인의 도는 할머니가 위험을 잡고 잘 다스려야 되고, 바깥에 있는 남자들 세계는 이 할아버지가 위험 있게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자, 상구는 유부하고 위험한 종질이라. 집안 사람들한테 늘 할아버지로서 상으로서 믿음이 딱 있고, 늘 믿음이 딱 있고, 그리고 늘 위험이 있어요. 여자는 전미사니까. 위험이 있으면 끝내 다 길하다는 거야. 끝내 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뜻이 위에 가장 어른으로서 늘 모든 가족들한테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자리는. 그러나 해프가 하지 말고 늘 기중이 돼서 위험을 딱 갖고 있는 그 위험 있자. 그러면 끝내게 하는 거야. 이게 할아버지 자리야. 그럼 상월 볼게요. 상월. 위여지 띄우고 길은 위험이 있어서 길하다는 거. 위험이 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반신지 띄우고 이라. 이게 중요한데, 반신. 이 반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은행과 똑같은데, 은행에서도 나왔듯이 이 반신인데, 이거는 늘 깨어있으면 깨어있어. 이 반신도 똑같아요, 반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자기 성찰을 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럼 최고 리더가 돼서는 늘 자기 위험이 있어야 하는 거, 위험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그 위험이, 자기 자신의 위험이, 권위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배어 나와야 되니까.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 몸에 저절로 배어 나와야 되거든. 그게 최고의 권위죠. 말을 안 해도 딱 있으면. 그 권위 어디 있냐면, 끊임없이 자기 반신,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반신에서. 자기 성찰, 자기 수양.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지라. 바로 자기 몸을 돌이켜서 슬픈 자기 성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는 전화 볼게요. 치가지 띄우고 도는, 집안을 다스린 도는 이 띄우고 정신 띄우고 이보이는, 이것도 이의 위본이죠. 몸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위본, 근본을 삼은 것이라. 고운 띄우고 반신지 띄우고 이라. 그러므로 몸을 들이킨다고 이르는 것을 말한 것이라. 효사에 위 띄우고 치가 띄우고 당유 띄우고 위험이라 하거늘, 효사에는 집안을 다스리는데 마땅히 위험이 있어야 됐다 하거늘, 이 띄우고 부자 띄우고 우부 띄우고 개운 띄우고 당 띄우고 선엄 띄우고 심이라. 그런데 부자께서는 또 다시 경계에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그 몸을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한 것이라. 이게 바로 반신하는 거죠. 위험이 불 띄우고 실행 띄우고 어기면 그 위험을 갖추는 수양이 자기 몸에서 먼저 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몸에 먼저 자기 스스로 관리해서 자기 몸에서 그 위험이 행하지 않는다면 몸에 배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적 띄우고 인원이 띄우고 불백이라.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저거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니 있던 거죠. 수양을 통해서 그 위험이 배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으로 쫑알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말만 하도 원망하고 복종도 안 해. 그 말인 거예요. 고운 띄우고 위여이 띄우고 기자라. 그러므로 위험이 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릉 띄우고 자반 띄우고 어시냐라. 자반어 띄우고 어시냐라 똑같지. 그러므로 몸에 스스로 돌이켜야 돼.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 그래서 맹자 띄우고, 소위 띄우고, 신불 띄우고 행도면, 그러면 맹자가 이른 벌, 몸이 자기 자신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실제로 어떤 도를 행하지 않으면, 불행에 띄우고 처자라. 처자에게는 행해주지 않아요. 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서 집안의 어른이 돼서 어떤 걸 할 때는 몸소 스스로 깨달은 거 실천하면서 가마를 입혀가지고 그 가마에 있어서 전체가 화합하고 좋으려고 조화로워야 된다는 것이 이 가인께의 큰 뜻이고, 그러한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사회에도 도움이 돼서 국가에 도움이 돼가지고 한 국가가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게 이 가인께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